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66세로 평생을 밀가루와 함께 살아온 제빵 장인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19살부터 동네 빵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오븐 앞에서 빵이 구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저 묵묵히 일했어요. 그렇게 47년을 한결같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제 손으로 만든 모카빵 레시피입니다. 일반적인 모카빵과는 달리 제만의 특별한 배합비와 발효 방법을 거쳐 만든 이 빵은 정말 특별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과 진한 모카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제가 20년에 걸쳐 완성한 것이었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만의 비밀이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작은 동네 빵집을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면서 큰 빵집을 운영하기가 버거워졌어요. 그러던 중 5년 전 운명처럼 만난 사람이 바로 이정훈이라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정훈이는 제 조카뻘 되는 나이의 30대 중반 남자였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여러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한 경험이 있다며 저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삼촌의 모카빵 레시피는 정말 대단해요. 이걸 제대로 알리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동업하시는 게 어떨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혼자 일해온 저에게 동업이라는 것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정훈이는 정말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제 모카빵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삼촌, 저는 삼촌의 기술을 존중합니다. 절대로 레시피를 함부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저 삼촌의 훌륭한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 평생의 기술이 저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결국 저는 그와 함께 모카향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업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모카빵 레시피와 제빵 기술을 제공하고 정훈이가 자금과 경영을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카페 이름도 제가 정했고 상표권 출원도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수익은 64로 나누기로 했죠. 제가 기술을 제공하는 만큼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정훈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제 모카빵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카페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제 모카빵을 먹기 위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삼촌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 먹어봐요. 정훈아, 이 레시피는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당연하죠, 삼촌. 제가 삼촌을 배신할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카페가 성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정훈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빵을 만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배우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무실에만 앉아 있더라고요.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제가 없을 때는 마치 자신이 이 카페의 유일한 사장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훈아, 요즘 너무 바쁘냐? 예전처럼 같이 일하면 좋을 텐데. 아, 삼촌. 요즘 프랜차이즈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요. 사무 일이 너무 많아요. 프랜차이즈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랜차이즈? 그런 이야기를 언제 했나? 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문의만 들어오는 거예요. 삼촌께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그때부터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훈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우연히 정훈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모카빵 레시피요?
그거야 제가 다 개발한 거예요. 원래 제 할아버지가 하시던 걸 제가 현대식으로 개량한 거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레시피를 자신이 개발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훈아, 방금 통화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아, 삼촌.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상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투자자들이 젊은 사람을 더 신뢰하거든요.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지. 이건 내가 20년에 걸쳐 만든 레시피야. 삼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정훈이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정훈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훈이가 몰래 제가 빵을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훈아, 뭘 찍고 있는 거야? 아, 이거요? 홍보용 영상 만들려고요. 삼촌께서 빵 만드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요. 그래도 미리 말해줘야지. 죄송해요, 삼촌.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그 영상이 단순한 홍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정훈이의 눈빛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감기 때문에 하루 쉬었는데 다음날 카페에 나와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평소보다 빵의 맛이 달랐어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닌데도 제 레시피와 똑같은 맛이 나는 모카빵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정훈아, 어제 누가 빵을 만들었어? 아, 새로 고용한 제빵사가 만들었어요. 삼촌께서 편찮으셔서 급하게 구했거든요. 내가 레시피를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맛이 나지? 삼촌께서 평소에 만드시는 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훈이가 몰래 제 레시피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훈아, 정말 실망이다.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나? 이 레시피는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고. 삼촌, 오해예요. 그냥 응급 상황이었을 뿐이에요.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약속을 어겨도 되는 거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정훈이와 크게 다퉜습니다. 하지만 정훈이는 별것 아닌 1인 양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 후로 우리 사이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정훈이는 제게 중요한 결정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때도 사후 보고만 했습니다. 정훈아, 동업이라는 게 이런 건가? 나한테는 왜 상의를 안 하고 혼자서 다 결정하는 거야? 삼촌은 빵만 만드시면 돼요. 경영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냥 고용된 제빵사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2개월 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카페에 나와 보니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모카향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밑에 작게 적혀있던 김영수 제빵 마스터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이정훈 대표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아, 이게 뭐야? 간판을 왜 멋대로 바꿨어? 아, 삼촌. 그게 법인 등록을 하면서 대표가 저로 바뀌어서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야. 이 카페는 내 이름으로 시작한 거잖아. 상표권도 내 이름이고. 삼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훈이가 저를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 날이었어요. 검진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카페에 돌아왔는데 입구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카빵 레시피는 저희 회사의 독점 기술입니다. 이미 특허 출원도 완료했고요. 정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숨어 대화를 들었어요. 사실 이 레시피는 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가문의 비법이에요. 제가 현대적으로 개량해서 지금의 완성도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레시피를 자신의 가문 비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상대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기존에 함께 일하시던 김영수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분요? 그냥 저희가 고용한 제빵사예요. 나이가 많으셔서 곧 은퇴하실 예정이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훈이가 저를 완전히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7년간 쌓아온 제 기술과 20년에 걸쳐 완성한 레시피가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라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 너무 서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정훈이를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정훈아, 어제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어? 아, 그냥 일반적인 상담이었어요. 일반적인 상담? 내가 내 레시피를 너희 가문 비법이라고 했다는데? 정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삼촌께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 너 정말 실망이다. 삼촌,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상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비즈니스상?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야. 그때 정훈이가 보인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CEO를 원해요. 삼촌 같은 분이 앞에 나서면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안 돼요. 뭐라고? 내가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솔직한 거예요. 삼촌도 이해하세요. 이건 삼촌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삼촌은 그냥 뒤에서 빵만 만드시면 편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7년간 쌓아온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정훈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삼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그날 저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카페에 나가지 않았어요. 정훈이에게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훈이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삼촌, 왜 카페에 안 나오세요? 손님들이 삼촌 빵 맛이 다르다고 불만이에요. 너 혼자 잘하더니 이제 와서 왜? 삼촌, 화풀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정으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정훈이가 꺼낸 말이 저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프랜차이즈 계약이 거의 확정됐어요. 조건도 아주 좋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던 상표권을 제 이름으로 이전해야 해요. 뭐라고? 상표권을 내 이름으로 이전하라고? 삼촌, 이해해주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 상표권은 내가 등록한 거야. 삼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삼촌도 계속 이익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훈이가 처음부터 제 기술과 상표권을 빼앗을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정훈아, 넌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구나. 삼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너만을 위한 거지. 저는 정훈이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정말 서러워서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다가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카페 간판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카향이라는 이름 대신
정훈이네 모카라는 새로운 간판이 달려 있었고 제 이름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훈아, 이게 뭐야? 간판을 왜 멋대로 바꿨어? 아, 삼촌.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 때문에 브랜드명을 변경해야 했어요. 브랜드명 변경? 그럼 내가 등록한 모카향 상표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이미 제 이름으로 새로운 상표권을 출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지금 내 상표권을 도용한 거야? 도용이 아니에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브랜드? 내 레시피 그대로 쓰면서? 삼촌, 레시피도 이제 많이 개량했어요. 더 이상 삼촌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때 정훈이가 보여준 태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듯이 당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촌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나한테 그만두라는 거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은퇴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훈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제게 그렇게 정중하게 굽혀 인사하던 그 젊은이가 이제는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하고 있었어요. 정훈아, 너 정말 양심이 없구나. 삼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즈니스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의 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털어서 만든 카페에서 제가 쫓겨나는 상황이라니요. 정훈아, 이 카페는 내가 만든 거야. 내 기술, 내 레시피, 내 상표권으로 만든 거라고. 삼촌, 너무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훈이는 마지막까지 뻔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카페를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평생의 노하우와 기술을 저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훈이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모아둔 돈을 들고 시내 최고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30년간 거래해온 신용협동조합에서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상표권 침해와 영업비밀 유출에 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조금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담당 변리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박수진 변리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네요. 우선 상표권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 변리사는 특허청 시스템을 통해 상표권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수님께서 2019년에 등록하신 모카향 상표가 아직 유효하네요. 그런데 이정훈 씨가 최근에 정훈이네 모카라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군요. 그럼 제가 먼저 등록한 상표권이 인정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선등록주의에 따라 김영수님의 상표권이 우선합니다. 이정훈 씨의 출원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등록되더라도 무효심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업비밀 침해 문제입니다. 김영수님의 모카빵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 변리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20년간 기록해온 레시피 노트, 시행착오 과정을 담은 일기, 그리고 완성된 레시피의 상세한 배합비까지요. 이 자료들을 보니 확실히 김영수님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보입니다. 특히 이 발효 과정과 온도 조절 방법은 일반적인 제빵 기법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오랫동안 연구한 핵심 기술입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영업비밀 침해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박 변리사는 노트북을 켜더니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정훈 씨와 동업 당시 계약서나 비밀유지 협약 같은 문서가 있나요? 계약서는 있는데 비밀유지 협약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서로 믿고 시작한 거라서요. 아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거든요. 박 변리사는 컴퓨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영수님, 이거 보세요. 이정훈 씨가 최근에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화면에는 정훈이가 제출한 목합방 제조법에 대한 특허 출원 서류가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가 20년간 개발한 레시피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출원인은 이정훈으로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비법을 현대적으로 개량한 기술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레시피를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특허 출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직 심사 중이고 우리가 먼저 이의제기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박 변리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정훈이의 배신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제 기술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어요. 김영수님, 화가 나시겠지만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정훈 씨가 명백한 거짓 정보로 특허 출원을 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고요.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박 변리사는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제가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참,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정훈 씨가 김영수님의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담긴 증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 말이에요. 그때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아, 맞다. 정훈이가 제가 빵 만드는 과정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요? 그럼 그 동영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카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완벽합니다. 그 동영상이 있다면 이정훈 씨가 김영수님의 기술을 무단으로 습득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박 변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카페 사무실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증거 확보요? 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그 동영상과 다른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훈이에게 당하기만 했던 지난 몇 달과는 달리 이제는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박 변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수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카페에 가서 증거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오후 2시 저는 박 변리사와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법원 집행관도 동행했어요. 정식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정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삼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훈아, 이분들은 법원에서 나오신 분들이야. 네가 한 일에 대한 조사를 하러 오셨어. 조사요? 무슨 조사요? 박 변리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 저는 김영수님의 법률 대리인 박수진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증거 수집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정훈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영장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행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카페 사무실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이는 어쩔 수 없이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집행관과 박 변리사가 컴퓨터를 조사하는 동안 정훈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해결? 내가 내 기술을 도둑질하고 상표권까지 가로채려 한 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삼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내가 특허청에 거짓으로 출원한 것도 오해야. 정훈이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분 후 박 변리사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영수님, 여기 보세요. 이정훈 씨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빵을 만드는 과정을 찍은 동영상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목도 가관이었어요. 모카빵 레시피 분석 1, 발효 과정 연구, 온도 조절 비법 등등.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박 변리사가 가리킨 폴더에는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 확장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기존 기술자김 영수 퇴출 계획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를 어떻게 카페에서 내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단계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1단계 경영권 확보, 법인 등록, 대표 변경. 2단계 브랜드 변경, 새로운 상표 출원. 3단계 기술 독립 레시피 특허 출원. 4단계 기존 기술자 퇴출 은퇴 종용. 저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훈이가 처음부터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릴 계획이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정훈아, 이게 뭐야? 네가 나를 내보낼 계획을 이렇게 세워뒀던 거야? 정훈이는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아이디어 메모일 뿐이에요. 아이디어 메모?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삼촌께서 오해하고 계세요. 이건 오해가 아니야. 이제야 내 본색이 드러났구나. 박 변리사가 모든 증거 수집을 마쳤습니다. 김영수님,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카페를 나오며 정훈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훈아, 이제 와서 대화는 무슨 대화야? 넌 이미 선택을 했어. 그날 저녁 박 변리사는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김영수님, 이 증거들로 보면 100% 승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씨가 체계적으로 김영수님의 기술을 습득하고 도용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정훈 씨는 더 이상 김영수님의 상표와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본 소송에서는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훈이는 즉시 정훈이네 모카라는 간판을 내리고 제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정훈이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이렇게 되면 카페 문을 닫아야 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정훈아, 넌 내 기술을 훔치면서 내 생각은 해봤어?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안 될까요? 너무 늦었어.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 정훈이는 계속 사정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카페 앞을 지나가 봤습니다. 정훈이네 모카 간판은 내려져 있었고 대신 임시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년간 함께 일했던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정훈이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저는 박 변리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서 정훈이를 마주쳤을 때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훈이 측 변호사가 먼저 변론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동업자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고 이정훈은 원고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기존 레시피를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 변리사의 반박은 강력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제출한 특허 출원서를 보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비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 진술입니다. 박 변리사는 정훈이가 제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동영상, 문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기술자, 퇴출 계획이라는 결정적 증거까지. 재판장은 그 문서를 보더니 정훈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문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훈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피고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이의 변호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문서는 단순한 아이디어 메모일 뿐입니다. 아이디어 메모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데요. 재판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훈이 측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 변리사는 마지막으로 제 레시피 노트의 원본을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김영수님이 20년에 걸쳐 직접 작성한 레시피 개발 과정입니다. 필체와 종이의 연식으로 보아 오랜 기간에 걸쳐 작성된 것이 명백합니다. 재판장은 그 노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의 연구 흔적이 보이는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독창적인 기술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제게 유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정훈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삼촌, 정말 후회해요. 제가 삼촌께 배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정훈아, 넌 내 기술을 훔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짓밟았어. 그게 더 아픈 거야. 정훈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촌, 혹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기회? 무슨 기회? 제가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저는 정훈이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간절한 눈빛이 다시 보였어요.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죠. 정훈아, 미안하지만 난 너를 다시 믿을 수 없어. 삼촌.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줄게. 진짜 기술이라는 건 훔치거나 베낄 수 있는 게 아니야. 정성과 시간,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정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야. 내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정훈이는 마지막으로 깊게 인사를 드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미운 건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모카향 카페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되었어요. 제 모카빵을 먹기 위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제빵사들이 제게 기술을 배우려고 많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레시피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일로 인해 더욱 신중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제빵사가 찾아왔습니다. 박민수라는 25세 청년이었어요. 사장님, 저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정말 간절해요. 왜 내게 배우고 싶어 하는 거지? 사장님의 모카빵을 먹어보고 감동받았어요.
이런 빵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민수의 눈빛에는 정말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정훈이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럼 우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일해보거라. 그 다음에 결정하지. 민수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민수에게 조금씩 기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요. 민수야, 제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반죽이요? 아니야. 마음이야. 정성스러운 마음 없이는 절대 좋은 빵이 나올 수 없어. 민수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었어요. 6개월 후 민수는 제법 괜찮은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제 모카빵에는 못 미쳤지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보였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보니 기특하다. 하지만 내 핵심 기술은 아직 가르쳐 줄 수 없어. 왜요, 사장님?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 더 시간이 필요해. 민수는 실망하기도 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훈이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작은 베이커리를 차렸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이정훈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미영 씨가 물어봤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차렸대요. 그런데 사장님 기술은 절대 쓰지 않고 자기만의 레시피로 한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정훈이가 정말로 반성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정말 뜻밖에도 정훈이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였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정훈아 잘 지냈니? 네, 덕분에요. 이분은 제 아내 수진이에요. 아, 결혼했구나. 축하한다. 정훈이는 많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훨씬 겸손해진 느낌이었어요. 삼촌, 오늘은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이미 사과는 받았잖아.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마음이에요. 정훈이는 제 앞에서 깊게 절을 했습니다. 삼촌, 저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죠?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훈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훈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삼촌, 제가 고향에서 베이커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삼촌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그걸 훔치려 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그걸 깨달았으면 된 거야. 삼촌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정성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제는 정말로 이해해요. 정훈이와 그의 아내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정훈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삼촌, 제가 만든 빵이에요. 맛은 삼촌 것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정성만은 가득 담았어요. 정훈이가 준 빵을 맛보니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부족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느껴지는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제법 실력이 늘어서 카페의 주요 업무를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드디어 민수에게 모카빵의 핵심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특별한 걸 가르쳐 줄게. 정말요? 뭔데요? 내 모카빵의 진짜 비밀이야.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기술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면 안 돼. 정말 믿을 만한 제자에게만 전수하는 거야. 네, 사장님. 약속드려요.
저는 민수에게 20년간 연구한 모카빵의 핵심 기술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죽의 미묘한 배합비부터 발효 시간, 온도 조절까지. 와,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거네요. 정말 대단해요. 이 기술로 빵을 만들어 보거라. 민수가 만든 모카빵을 맛보는 순간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과 거의 비슷한 맛이 났거든요. 민수야, 정말 잘했다. 이제 넌 진짜 제빵사야.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제 기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갈 후계자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1년 후 민수는 독립해서 자신만의 베이커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허락 없이는 모카빵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기술을 바탕으로 저만의 빵을 개발할게요. 그래, 그게 맞다. 기술은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야. 민수의 베이커리도 성공했습니다. 제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자신만의 창의성을 더한 새로운 빵들로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68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모카향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제 모카빵을 찾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미영 씨는 이제 부점장이 되어서 카페 관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젊은 제빵사들이 저에게 기술을 배우려고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정말 정성스럽고 진심인 사람에게만 기술을 전수합니다. 지난주에는 정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온 거였어요. 삼촌, 저희 아들이에요. 이름은 영수라고 지었어요. 영수라고? 내 이름을 따서? 네, 삼촌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정훈이의 아들을 안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한때는 원수 같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화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정훈아, 네가 정말 달라진 것 같구나. 삼촌 덕분이에요. 삼촌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장인 정신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정훈이는 이제 고향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기술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정성스러운 빵을 만들어서요. 어제는 민수가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사장님, 저희 베이커리가 지역 최우수 베이커리로 선정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민수도 이제는 제자를 받아서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처럼 신중하게 선별해서요. 오늘 아침 저는 오랜만에 혼자서 모카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68세의 손이지만 아직도 반죽을 다루는 솜씨는 여전했어요. 오븐에서 갓 나온 모카빵의 향기가 카페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 향기만큼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네요. 첫 번째 손님으로 들어온 할머니께 따뜻한 모카빵을 건네드렸습니다. 사장님, 이 맛은 정말 변하지 않네요. 언제 먹어도 감동이에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빵 하나에 제 인생 68년이 담겨 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훈이와의 힘든 시간들도 결국에는 제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 것 같다고. 진정한 기술이라는 것은 훔치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쌓아가는 것이라는 교훈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손으로 만든 모카빵을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장인의 기술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도 저는 이 작은 카페에서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인 제자들에게는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빛이 나는 법이니까요. 며칠 전에는 정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훈이가 고향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의 단골 손님이라는 중년 부부였어요. 사장님, 저희는 부산에서 왔어요.
이정훈 씨가 사장님 이야기를 자주 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정훈이가 제 이야기를요? 네, 자신의 스승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올라오는 길에 들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훈이가 여전히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 부부는 제 목합빵을 드시더니 정말 감탄했습니다. 아, 이 맛이군요. 정훈이 씨가 말한 진짜 장인의 맛이. 정훈이 빵은 어때요? 정훈이 씨 빵도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훈이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오늘 내 단골 손님들이 왔더구나. 아, 그 부부 말이에요. 제가 삼촌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고맙다. 내가 아직도 날 스승으로 생각해준다니. 삼촌 당연하죠. 삼촌은 제 평생 스승이에요. 그날 통화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르침은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전해진다는 것을요.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빵 기술 전수를 위한 정식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제자를 받았지만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후진 양성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민수가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어요. 그의 베이커리가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런 교육 과정이 있다면 정말 많은 젊은 제빵사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내 기술이 나와 함께 사라지는 건 아깝잖아. 사장님의 기술뿐만 아니라 장인 정신까지 전수할 수 있을 거예요. 교육 과정의 핵심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과 인품, 그리고 진정한 장인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정훈이와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꼭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기술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요. 첫 번째 교육생 모집 공고를 낸 지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진심인 10명을 선발했어요. 교육 첫날, 저는 교육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빵 만드는 기술만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장인이 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장인이라는 것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진짜 장인이 될 수 없어요. 교육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남의 기술을 훔치거나 스승을 배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훈이와의 일을 간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너무 자세히는 말하지 않고 교훈이 될 만한 부분만요.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한 교육생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은 정말 보람찼습니다. 교육생들은 모두 열심히 배웠고 저도 그들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어요. 교육 과정을 마친 후 몇몇 교육생들은 자신만의 베이커리를 차렸습니다. 물론 제 목합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빵을 개발해서요. 그중 한 명인 이소영 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재료만을 사용한 빵을 개발했거든요. 사장님,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성이라는 가치를 건강한 빵에 담고 싶었어요. 소영 씨의 베이커리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이제는 제자를 받아서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 기술이 여러 사람을 통해 계속 발전하고 확산되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저에게 평생 장인상을 수여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김영수님의 50년간의 제빵 인생과 후진 양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민수와 소영씨 같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뜻밖에도 정훈이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삼촌 축하드려요. 정말 받을 만한 분이 받으셨어요. 고맙다 정훈아. 멀리서 올라오느라 고생했구나. 당연히 와야죠. 삼촌은 제 평생 스승이잖아요. 시상식에서 저는 간단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저를 믿고 따라준 제자들, 그리고 제 빵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에요. 특히 어려운 시간을 통해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실패와 배신도 결국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축하 자리에서 정훈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제가 삼촌께 진 빚을 언제쯤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무슨 빚? 삼촌께 배신한 죄, 상처 드린 죄요. 저는 정훈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훈아, 넌 이미 다 갚았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삼촌. 그리고 내가 있었기에 내가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정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을 만들고 있어요. 예전만큼 오래 서 있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빵의 맛은 여전합니다. 요즘에는 손주 같은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민수의 제자들, 소영씨의 제자들까지 합치면 이제 제 기술을 배운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가끔 그들이 모두 모여서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기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있다니요. 할아버지, 저희가 만든 빵 맛보세요. 할아버지, 새로운 레시피 개발했어요. 젊은 제자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훈이의 아들 영수였어요. 이제 5살이 된 그 아이가 아빠와 함께 제 카페에 온 거였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 영수야.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제가 빵 만드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영수야,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한테 빵 만드는 법 배울래? 네, 꼭 배우고 싶어요. 정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이 아이가 정말 빵에 관심이 많아요. 집에서도 저랑 같이 빵 만들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럼 이 할아버지가 특별한 걸 보여줄까? 저는 영수에게 간단한 쿠키 만들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집중해서 따라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빵 만들기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네? 정성이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정말 맛있는 빵이 나온다고. 영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영수가 만든 쿠키는 모양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말씀대로 정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영수가 정말 잘했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기술과 정신이 전해지는 것이 진정한 전통이라고요. 최근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거예요. 사장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거예요. 출판사에서 온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배신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장인 정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책을 쓰면서 지난 70년의 인생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기쁜 순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들까지. 특히 정훈이와의 일을 쓸 때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화가 났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제게는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안주하며 살았을 거예요. 제 기술을 널리 알리거나 후진을 양성하려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테고요. 삼촌 책에 제 이야기도 나오나요? 정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나오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함께 쓸 거니까. 감사해요, 삼촌. 제 잘못된 모습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은 6개월 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제목은 70년 장인의 목합방 인생으로 정했어요. 어젯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 내가 평생 쌓아온 기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그리고 정훈이 그 친구도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나왔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빵을 만들고 있노라니 마음이 정말 평온했어요. 반죽을 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훈이가 저를 배신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도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제 기술을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븐에서 갓 나온 모카빵의 향기가 카페 전체에 퍼졌습니다. 70년간 변하지 않은 이 향기만큼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올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모카빵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야겠어요. 문득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네요.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작은 카페에서 제 모카빵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제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성스러운 마음과 따뜻한 빵을 건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인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70년간 한 길만 걸어온 한 장인의 자부심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 아침 첫 손님에게 건네는 따뜻한 모카빵과 함께 계속되고 있어요.